자, 지금부터 쌍곡선의 점근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근선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살펴보았는데요. 점근선의 정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을 그 곡선의 점근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또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형태도 점근선이 존재하는데요. 점근선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2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y제곱은 1. 이것은 어떤 직선에 가까워지냐면 y는 2분의 3x,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라는 직선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쌍곡선 3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분의 1. 이 쌍곡선도 두 직선 y는 3분의 1x 또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라는 직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요 밑에 우리 그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으로 그린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정색 그래프가 바로 쌍곡선 그래프고,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으로 직선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살펴보면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쌍곡선은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했는데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 뜻이 뭘까요? 자,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라는 말은 x가 점점 0에서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원점에서 점점 작아지거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점점 점근선에 가까워지고 자,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그래프가 점점 갈수록 또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지오지브라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7번에 2번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6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 쌍곡선의 기본형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죠.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a제곱이고 이 부분이 b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y는 어떻게 되죠? 4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x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점근선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점근선이 맞는지 한번 보면은 자,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6. 즉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그래프는 이 점근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점근선에 점점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오지브라로 쌍곡선의 점근선을 그려보기 전에 먼저 쌍곡선의 점근선에 대한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은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즉
그래프가 x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또는 그래프의 그 x의 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그 그래프는 두 직선, 즉 y는 a분의 bx, y는 마이너스 a분의 bx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직선을 쌍곡선의 정근선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여기 특이할 만한 사항이 지금 a제곱하고 b제곱은 같은 상태에서 우변이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일 때, 즉 이 말은 뭐죠? 주축이 y축 위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2b가 되고, 자, 그럴 때 그 쌍곡선의 정근선도 방정식 y는 a분의 bx, y는 마이너스 a분의 bx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보겠는데요. 자, 지오지브라는 기하, 대수, 미적분, 통계, 이산수학, 3차원 기하를 쉽게 다룰 수 있는 무료 교육용 수학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글이나 네이버에 지오지브라라고 우리가 검색을 하면 여기 geogebra.org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인터넷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산기 시작하기를 누르면 바로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창으로 갑니다. 혹은 여기 이제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래픽 계산기 앱을 깔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바로 접속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앱을 설치하면 인터넷 접속하지 않아도 우리가 수시로 핸드폰으로 그래프를 그리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7쪽의 문제 7번 다음 쌍곡선의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쌍곡선과 정근선을 그리시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 이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식을 쳐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 밑에 키보드판이 나오는데 키보드판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식을 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9,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한번 누르고 는 1,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오른쪽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웠죠? 정근선의 방정식은 y는 a분의 bx 하고 y는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식을 한번 쳐볼까요? 자, y는 지금 a가 1이고 b가 3이니까 3x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 자, 이렇게 치면은 정근선이 두 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곡선이 점점 이 정근선, 즉 y는 3x와 y는 마이너스 3x에 점점 그래프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보면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죠. 자, 이쪽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여기를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자, 그랬을 때도 지금 그래프가 지금 주축이 y축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 쌍곡선 그래프도 정근선이 똑같죠? 정근선이
y는 3x 하고 y는 마이너스 3x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거 한번 또 쳐봅시다. 자, 우리가 문제 7번에 2번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6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 쌍곡선의 기본형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죠.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a제곱이고 이 부분이 b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근선의 방정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y는 어떻게 되죠? 4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x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근선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근선이 맞는지 한번 보면은, 자,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6, 즉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그래프는 이 정근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정근선에 점점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정근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 기본 방정식에서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 fx, y는 0이 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할 때 우리가 x 옆에 자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n만큼 쓰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을 때 그 도형의 방정식 y 옆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n이라고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도형의 방정식은 fx-m, y-n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있을 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 x하고 y의 부호를 반대로 우리가 쓰면은 바로 평행 이동된 방정식이 됩니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그 도형의 이동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선 평행 이동에서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 있는데 점의 평행 이동은 자, 여기서 보면은 점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을 때 그대로 a만큼 b만큼이니까 점의 평행 이동에서는 그대로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점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써줍니다. 자, 그런데 도형의 평행 이동. 자, 도형의 평행 이동은 우리 도형의 방정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x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a, y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b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칭이동 배웠던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대칭이동.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자, 대칭이동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죠. 어떤 도형을 주어진 직선 또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으로 옮기는 것을 대칭이동이라고 하고
점의 대칭 이동. 자, 점의 대칭 이동은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얘기할 때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x, y라는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을 때 x하고 y에 둘 다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x를 y로 y를 x로 이렇게 서로 바꿉니다. x좌표하고 y좌표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게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요. 도형의 대칭 이동은 일단은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변형하는 거죠.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의 방정식에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원래 도형의 방정식에 x하고 y에 둘 다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형의 방정식을 활용해서 직선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는 원래 도형의 방정식의 x를 y로 바꾸고 그 다음에 y를 x로 바꿉니다. 자, 우리가 지금 28쪽에 예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이것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변형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변형하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완전제곱식 꼴로 변형하는 방법 배웠죠.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우리가 고칠 때 우리가 완전제곱식 변형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잠깐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요 x제곱 마이너스 2x 이 부분이 있죠? 그러면 반의 제곱이니까 요 개수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은 밑에 있는 나와 있는 식으로 이렇게 x-1의 제곱은 2에 가로 열고 y-1 이렇게 식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래 포물선의 기본 형태가 지금 x제곱은 4py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0,p 이게 이제 초점이 될 것이고 보면은 여기서 4p가 2이기 때문에 p의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 포물선의 방정식 여기에서 초점의 좌표는 0,2분의 1이 되고 자, 이 포물선 x제곱은 이 y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초점의 좌표는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더하기 1씩 하면 되죠. 그래서 1,2분의 3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 원래 x제곱은 이 y의 준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1을 하면 결국엔 준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제 3번 실제로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원래 그 포물선 x제곱은 2y라고 했죠. 그러면 x제곱은 그 다음에 2y.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는 지금 0,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초점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준선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하겠습니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하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자, 가로를 닫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볼까요? 자, 지금 녹색 그 포물선의 그래프가 빨간색 포물선의 그래프로 평행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0,0인데 그 꼭지점의 좌표가 1,1로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점도 바뀝니다. 초점이 자 어떻게 바뀌냐면 2분의 3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준선은 y는 자 2분의 1로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 대한 초점은 b가 되고, 그 다음에 준선은 여기 지금 오렌지색 이 직선 있죠? 이게 이 빨간색 포물선에 대한 준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이 평행 이동하면 초점하고 준선도 같이 이동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차 곡선의 일반형을 한번 살펴보면 2차 곡선의 일반형은 왼쪽이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cxy 플러스 dx 플러스 2y 플러스 f는 0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 c가 0일 때, 즉 이쪽 이 cxy 항이 없는 상태에서 2차 곡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 cxy라는 항이 있으면 우리가 도형의 회전 이동까지 배워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cxy가 없는 상태에서, 즉 나머지 5개의 항이 있고 cxy가 없는 상태에서 2차 곡선의 방정식을 배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 이것도 2차 곡선의 방정식인데, 요거는 한 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2차 곡선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은 0. 이것은 우리가 이 1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왼쪽은 xy가 실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어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으로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 그러면 이 말은 x 플러스 y가 0이거나 x 마이너스 y가 0일 때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y라는 것이 마이너스 x이거나 y라는 것이 x,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두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2차 곡선이
직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 9번에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정식은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 말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2x제곱과 마이너스 12x 자 이거를 묻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과 마이너스 4y를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랑 세 번째를 묶으면 2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과 마이너스 4y를 묶어보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값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로 안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은 이 x제곱 마이너스 6x랑 똑같은 값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로 열고 자 완전 제곱식 형태로 4의 반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이 가로에 있는 값과 똑같은 값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2에다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8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36에다가 플러스 4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32가 돼서 이쪽으로 넘기면 3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32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6분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a 제곱이 되고 이 부분이 b의 제곱이 되고 가운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문제 9번에 3번 쌍곡선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러면 직접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으로 원래 쌍곡선 그 기본 형태랑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한 형태로 해서 한번 식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죠? 자,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자, 16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분의 y제곱은 1인데 이것을 우리가 평행 이동해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16분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x축으로 3만큼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식과 2번 식을 동시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입력하면 x제곱 나누기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나누기 32 그 다음에 는 1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평행 이동된 식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자 여기다가 가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로를 이쪽에 가로를 하고 이쪽에는 여기다가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도 플러스 2 하고, 자, 가로를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되나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그래프가 지금, 원점이 중심이 되고, 주축이 지금 X축 위에 있는 기본 형태인데, 이것이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쌍곡선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32분의 Y제곱은 1. 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우리가 식이 16분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2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꼭지점이 4,0 마이너스 4,0이었는데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7,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꼭지점도 똑같이 평행 이동하고 주축도 지금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주축이 선분 A, B였는데 주축이 선분 C, D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